안녕하세요. 윤현중입니다. 오늘은 김규식의 남북 협상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구가 북한에 갈 때는 1948년 4월 18일입니다. 이 무렵에는 남북한에서 각각 정권 출범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북한은 2월 달에 이미 군대 장서를 완료하고 사실상 정권 출범 초읽기 단계에 있었고, 남쪽도 5.10 총선거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북한에서는 김구 이승만 타도 선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구가 간다고 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가리려고 했지만 충분히 가리지 못했습니다. 김구는 그 포스터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다가 5월 1일 날 노동절 행사 때 행진하는 대열이 김구 이승만 타도하자는 그런 구호를 외치고 지나갔습니다. 함께 있던 김일성의 얼굴이 홍당무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숨기려고 했지만 다 숨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련군과 북한 당국은 왜 철의 장막의 문을 열고 김기식을 받아들였을까? 그것은 당시 여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통일운동 노력, 통일한국정부 수립 움직임, 이런 것에 북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차하면은 어쩔 수 없이 북한 단독의 공산정권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당화 내지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김구와 홍명희 일행은 19일 날 서울을 출발해서 20일 날 평양에 도착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김구 외에도 홍명희, 그리고 백남훈, 또 김원봉, 이경로, 조소항,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군소정당 13개 정당 대표나 거기 그 부위원장 등 그런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4월 21일 날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남북 연석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김구가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에서 김구는 통일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통일 독립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대 장애물은 남북 어느 쪽이든 단선 단정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할 일은 단선 단정을 하는 것에 투쟁을 해야 된다. 그런 요지였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거기 참석한 사람들, 특히 북한 측의 정당단체 대표들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소련군과 북한 당국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의사를 가지고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구가 남쪽에서 단선 단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청중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단선 단정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한 명 박수 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북 연석회의라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날 김규식이 뒤늦게 도착을 합니다. 그렇지만 김규식은 이런 손뼉 부대 또는 올소 부대가 있는 이런 자리에서 무슨 진지한 협의가 되겠느냐고 하면서 사실 병을 핑계로 해서 참석하지 않습니다. 평양에 도착했지만은 방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생각해 봐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이런 연석회의라는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남북 요인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월 24일 날 평양에서 인민위원회 대광장이라는 그런 곳에서 남북 연석회의 경축 평양 시민대회를 엽니다. 이때 약 30만 명이 동원돼서 평양 시민 30만 명이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남측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다 참관을 합니다. 여기서도 행진이 열리고 우리 측 참석자들은 그것을 관람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북한에서 우리가 흔히 봤겠지만은 행진할 때
스탈린의 초상화를 들고 가고 김일성의 초상화를 들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소련식의 어떤 행진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구는 한마디 합니다. 이게 왜 외국의 국가 원수 초상화를 우리나라 사람이 들고 가는가? 이 시민대회인데 왜 이런 걸 들고 다니는가? 서울에서 만약에 시민대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초상화를 들고 가면은 이게 어떻게 보이겠는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일성은 들었지만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런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규식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미국을 미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 미제국주의자인가? 미국이다. 미국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북한도 미국을 너무 자극하거나 미군정을 자극하거나 미국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것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또 하나의 적대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김규식의 올바른 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6일과 30일에는 그 남북 요인회담이 열립니다. 사자회담 또는 사김회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 김규식, 그리고 북쪽에서 김일성, 김두봉이 참석합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남북한 정치 지도자 회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엄밀히 말하면은 남북한에서 서로 대표라고 위임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회담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나마 그 참석자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이것조차도 아주 여러 회담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김일성은 사실 김규식을 별도로 만났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은 형식으로 만나 주었습니다. 각각 다 개별 회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김규식을 특별 대접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 의미를 평가절하한다는 그런 의도적인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일한국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했지만은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남쪽의 단선단정, 남쪽의 유엔 감시와 총선거를 방해하고 또 한국 정부 수립을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 통일한국정부 수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논의는 단선 단정 반대라든지 또는 미소 양군 철수 문제라든지 또는 통일한국정부 수립 문제 이런 거 다 논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결실 있는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김구는 특별히 북한에 가서 김일성에게 우리 쪽에 애로사항을 제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조만식을 면회하고 또 석방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또 안중근 의사 유해가 중국 만주에 묻혀 있는데 그것을 빨리 봉환하도록 하자, 남북이 노력하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남북한의 산업이 서로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데 북한으로부터 송전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공급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했습니다. 또 38도선으로 인해서 황해도의 연백평야가 분단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수지는 북쪽에 있고 농토는 남쪽에 있게 되는 그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연백벌에 물을 보내달라는 그런 또 요구도 합니다. 그리고 우편물 교환도 좀 정상화하자. 서로 전달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상당한 제약이 가해져서 제대로 된 교류가 안 됐기 때문에 우편물 교환도 정상화하자. 그런 또 요청도 합니다. 김일성은 나름대로 뭐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조만식의 경우에는
소련군 관할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자기가 권한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되지 않았고, 또 전력도 나름대로 검토한다고 했지만은 5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4일 만에 북한은 단전을 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와 같은 결실이 없는 회담을 끝내고 5월 1일 날 북한에서는 노동절을 대대적으로 기념했습니다. 이때 북한은 자신들이 양성한 조선인민군 군대의 모습을 우리 남측 참석자들에게 과시하려고 보여줍니다. 그때 최용근이 총사령관으로서 말을 타고 사열을 받고, 또 강근 참모장이 거기서 3시간 동안이나 행사를 진행합니다. 군인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보병부대에 의해서 기관총 부대 이렇게 쭉쭉 오면서 노동자, 농민, 또 청년, 학생, 그리고 시민, 이렇게 해서 계속 행진 대열이 이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북한에서 이미 상당히 군사 훈련이 되어 있고 군대 양성이 아주 많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쪽에서는 거의 군대가 그 정도로까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대에서도 군사력에서도 우열이 드러나게 됩니다. 5월 1일 날 그런 행사를 하고 5월 4일 날 평양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사실 한 80명 가까운 사람들이 남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20명이 북한에 남습니다. 김구, 김규식, 조소항을 제외하고 거기 보면은 홍명희라든지 백남훈, 그리고 김원봉, 이공로 이런 사람들이 다 북한에 남습니다. 홍명희는 두 아들과 함께 거기 북한에 남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홍명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부수상 직함을 받고, 또 김원봉은 또 국가검열상, 이공로는 무임소상, 이런 식으로 다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한 번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북한에서 한 자리를 받고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70, 80명 남쪽으로 돌아오는데 김구 굉장히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또 김규식은 더 어두웠습니다. 그것은 김규식은 원래 외교를 잘 합니다. 그런데 외교를 아는 사람으로서 북한에 가서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다가 또 참석 결과도 긍정적인 그런 결실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이 없고 얼굴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월 6일 날 김규식은 북한에 갔다 온 결과를 발표합니다. 북한도 단선 단정, 북한도 북한만의 정권 출범을 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도 그런 약속을 했다. 단선 단정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렇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5월 6일 날 김규식이 남쪽에 와서 기자회견할 때 북한에서는 남북노동당 정치위원회 대회를 열고, 거기에서 김규식과 좌우 합작한 것은 북한의 승리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결국은 북한은 남북 연석회의를 통해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군정과 이승만은 5분의 남북 협상을 한 것에 대해서 소련과 북한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실제 조소항은 돌아와서 이 남북 협상 이것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자인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 이후에 조소항은 유엔 감시와 총선거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합니다. 김규식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성과를 봤다, 그리고 북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은 김구 김규식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진정성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